여보세요. 마트 사장 이성호 부인 송혜자입니다. 아, 죄송해요. 잘못 걸었나 봐요. 잘못 걸은 게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다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35년 믿었던 남편의 불륜을 이렇게 확인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35년 결혼 생활을 하던 61세 여성이 20살도 더 어린 여자와 바람을 피운 남편을 완전히 박살낸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이가 많아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는 용기와 진정한 복수가 무엇인지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채널 사연 노후는 여러분 같은 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제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송혜자라고 합니다. 올해 61세이고 천안에서 떡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35년 전 제가 26살일 때 지금의 남편 이성호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당시 29살의 야심찬 청년이었어요. 결혼 후 저는 새벽 4시부터 떡집에서 일하며 성우의 꿈을 뒷받침했습니다. 덕분에 남편은 지역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하게 되었고 상인회 회장까지 맡게 되었어요. 저희는 아파트 2채와 떡집 그리고 마트까지 소유하게 되었죠. 모든 재산은 제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사업하기 편하라고 제가 그렇게 정리해뒀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 남편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64세에 갑자기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머리도 염색하고 옷차림도 젊어졌죠. 처음에는 건강관리를 하려나 보다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남편 차를 청소하다가 조수석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어요. 젊은 여성용 립글로스였습니다. 핑크색 반짝이는 색깔이었는데 저는 절대 그런 화려한 화장품을 쓰지 않거든요. 남편에게 물어보니까 마트 직원이 떨어뜨린 것 같다고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다희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하트까지 붙어 있더라고요. 메시지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사장님, 오늘 야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위로해주세요. 마트에서 일하는 여직원이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한다고요? 제 남편에게 위로해달라고 손이 덜덜 떨렸지만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혹시 제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다음 날 저는 평소와 달리 오후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김다희라는 여직원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계산대에서 일하는 다희를 보는 순간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정말 어렸습니다. 26살이라고 하니까 저보다 35살이나 어린 거예요. 게다가 예쁘기까지 했어요. 마트를 나오려던 순간 뒷문 쪽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다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우리 다희 오늘도 고생했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다희는 애교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장님 정말 좋아요. 제가 3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대어야 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게 들어왔습니다. 마트 재고 정리 때문에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몸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제가 써본 적 없는 달콤한 냄새였습니다. 혹시 직원들과 회식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남편은 아니, 그냥 일만 하고 왔어 라고 단호하게 부인했어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35년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어요. 평생 남편의 사생활을 엿본 적이 없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어보니 다희와의 대화 내용에 경악했어요. 남편이 보낸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다이야, 어젯밤 너무 좋았어. 우리 곧 여행 가자. 다희의 답장도 충격적이었어요. 네, 저도 사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내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 다희가 답했어요. 알아요. 근데 언제까지 숨겨야 해요? 저 임신할 수도 있는데. 그 순간 휴대폰을 놓치고 말았어요.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에 남편이 샤워실에서 뭔 소리야? 라고 소리쳤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확인했어요. 최근 6개월간 매월 150만 원씩 성호가 인출한 기록이 있었어요. 마트 운영비라고 생각했는데 마트 계좌는 따로 있었거든요. 그럼 이 돈은 어디에 쓴 걸까요?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61년 살면서 이런 곳에 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50대 여성 탐정 김미숙 씨를 만났는데 제 상황을 이해한다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더라고요. 이런 일을 많이 봤는데 일단 확실한 증거부터 확보해야 해요. 혹시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요. 미숙 씨에게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일주일이 1년처럼 느껴졌어요. 일주일 후 김미숙 탐정이 가져온 조사 결과를 보는 순간 현실감을 잃었어요. 파일을 여는 순간부터 손이 떨렸거든요. 남편과 그 여잔 매주 2에서 3회씩 모텔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6개월째였어요. 사진도 있었어요. 둘이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 나올 때 그 여자가 남편 팔짱을 끼고 웃는 모습까지요. 더 충격적인 건 돈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매월 200만 원씩 용돈을 주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150만 원보다 더 많았던 거죠. 게다가 그 여자 명의로 원룸 전세까지 계약해 줬더라고요. 2억 원짜리 원룸이었습니다. 선물 목록도 있었어요. 2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50만 원짜리 목걸이, 심지어 30만 원짜리 향수까지. 제가 35년 동안 받은 선물보다 6개월 만에 그 여자가 받은 선물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임신 8주차라는 진단서였어요. 아이 아버지가 남편이라고 확신한다는 탐정의 메모도 함께 있었고요. 제 명의 아파트까지 문제가 있었어요. 두 채 중 한 채가 은행 담보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제 도장을 위조해서 3억 원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그 돈으로 원룸을 계약하고 생활비를 댄 거였어요. 35년 동안 새벽 4시부터 떡집에서 일해서 모은 재산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었다니.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도장을 위조해서 말이에요. 더 조사해보니 그 여자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대학 시절부터
기혼 남성들과 관계를 맺어온 전력이 있었어요. 남편에게 접근한 것도 계획적이었던 거죠. 미숙 탐정이 마지막에 말했어요. 그 여자가 사장님에게 이혼 후 재혼하자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했어요. 아이도 있으니까 서두르자는 식으로요. 그 순간 35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5년간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저를 완전히 배신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새벽까지 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울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재산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고, 더 늦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61살이지만 아직 포기하기엔 이른 나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숙 탐정의 소개로 여성 전문 변호사 이지영 씨를 만났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하니까 지영 변호사가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해요. 위조 서명으로 대출받은 것.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혜자 씨,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지영 변호사와 함께 치밀한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1단계는 모든 증거 자료를 법적 효력이 있게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2단계는 남편의 사업 파트너들에게 신용도 문제를 알리는 것. 3단계는 그 여자 부모에게 딸의 행실을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4단계가 핵심이었어요. 남편이 상인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지역에서 쌓아온 신용과 명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거든요. 35년간 지역에서 존경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마지막 5단계는 모든 것을 공개하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어요. 35년 동안 남편의 뒷바라지하면서 배운 게 있었거든요. 인내심과 계획성이었어요. 이제 그 능력을 복수에 사용할 차례였습니다. 가장 먼저 상인회 부회장 김철수 씨에게 남편의 일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철수 씨는 남편과 오랜 친구였지만 동시에 정의감이 강한 분이었거든요. 김철수 부회장을 만나서 남편의 일을 털어놓았을 때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어요. 철수 씨가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거든요. 계자 씨, 사실 우리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상인회 공동기금에서 500만 원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성호가 임의로 사용한 것 같은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었어요. 남편이 상인회 돈까지 빼돌렸다니요. 35년 동안 정말 몰랐던 모습이었어요. 철수 씨는 즉시 상인회 임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그 여자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부모님께 남자친구가 있다고만 했지 기혼남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건 숨겼더라고요. 게다가 부모님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셨어요. 딸이 기혼 남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임신까지 했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완전히 경악했습니다. 아버지가 당장 딸을 고향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울면서 사과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남편의 주요 거래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직접적으로 불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요즘 남편이 개인적인 문제로 사업에 집중하지 못했어. 신용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정보를 흘렸죠. 효과는 즉시 나타났어요. 하나둘씩 거래를 재검토하겠다는 업체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35년간 쌓아온 신용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더라고요. 남편은 갑자기 상황이 이상해지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거래처에서 연락이 줄어들고 상인회에서는 회계 감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그 여자는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고향으로 끌려간 후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협박을 한 거예요. 사장님, 저 이제 고향에서 혼자 아이 키워야 해요. 위자료 5억 원 주세요. 안 그러면 부인한테 모든 걸 다 말할 거예요. 녹음 파일도 있고 사진도 많이 있거든요. 남편과의 만남을 몰래 녹음하고 사진도 찍어뒀다는 뜻이었어요. 이 여자가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고 남편에게 접근했던 거죠. 남편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5억 원이라는 거액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저한테 들키면 모든 게 끝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상인회에서 정식으로 남편을 회계감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공금 유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회장직에서 해임까지 검토한다고 하더라고요. 거래처들도 하나둘씩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어요. 35년간 쌓아온 신용이 일주일 만에 무너지는 걸 보는 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모든 일이 동시에 터지는 게 우연치고는 너무 정교했거든요. 제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혹시 나한테 무슨 할 말 없어? 요즘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 저는 완전히 시치미를 떼고 말했어요. 무슨 일? 나는 떡집 일밖에 몰라. 그런데 왜 그렇게 초조해해? 남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확신은 없어 보였어요.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상인회에서 남편의 공금 유용이 정식으로 확인되면서 회장직에서 해임되었거든요. 동시에 지역 내에서의 평판도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남편 앞에서 공개하고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마침내 모든 증거 자료를 남편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탐정 조사 보고서, 은행 대출 서류, 그 여자와의 카톡 대화 캡처, 모텔 출입 사진까지 모든 걸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이게 뭐야? 하고 물어보길래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지난 6개월 동안 해온 일들이야. 그 여자와의 불륜, 4명의 아파트 담보 대출, 상인의 공금 유용까지 모든 게 다 있어. 남편은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혜자야,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 여자와는 완전히 끝냈어. 이제 너만 있으면 돼.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35년 동안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었거든요. 35년 동안 당신을 믿고 따랐지만 이제는 끝이야.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이혼 서류를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보더니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순간 그 여자에게서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받지 않자 제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마트 사장 이성호 부인 송혜자입니다. 전화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죄송해요. 잘못 걸었나 봐요. 잘못 걸은 게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5억 원 협박한 것도 알고 있고요. 그 여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제 계획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상인의 문제도 거래처 이탈도
그 여자 부모 개입도 모두 제가 만든 시나리오였던 거죠. 혜자야, 내가 이 모든 걸 계획한 거야.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35년 동안 바보 아내 노릇했지만 이제는 달라. 법정에서의 이혼 소송은 제가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남편의 사기 행위와 불륜이 명백히 입증되었기 때문이에요. 재산 분할은 90%를 제가 가져갔고 위자료로 2억 원까지 받았어요. 남편은 마트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빚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게 거의 없더라고요. 결국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가게 되었어요. 지역에서 35년간 쌓아온 신용과 명성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죠. 그 여자도 결국 고향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남편에게서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파산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 여잔 결국 아이를 입양 보내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받은 재산으로 떡집을 대형 떡 전문점으로 확장했습니다. 혜잔의 전통 떡집이라는 간판을 달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35년간 새벽 4시부터 일해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이야기가 지역 언론에 알려지면서 61세의 새 인생을 시작한 용기 있는 여성으로 조명받게 된 거예요. 기사 제목이 35년 헌신 배신당한 아내, 떡집 사장으로 새 출발이었어요.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50대, 60대 여성들이 남편의 불륜이나 경제적 문제로 고민하면서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혜자 씨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하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의지예요. 떡집은 하루하루 번창해 갔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떡의 맛도 좋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응원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남편은 가끔 떡집 앞을 지나가면서 안을 들여다보곤 했어요. 하지만 들어올 용기는 내지 못하더라고요. 35년 전 젊은 시절의 남편 성우와는 완전히 다른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법정에서의 이혼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개월이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성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루하루 초조해하며 지내더라고요. 여전히 성호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5억 원은 불가능하니까 3억 원으로 타협하자는 식이었죠. 성호는 그 돈을 마련하려고 남은 재산까지 팔려고 했어요. 상인회에서는 성호를 완전히 제명했습니다. 35년간 쌓아온 지역에서의 입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상인들 사이에서도 성호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성호의 형님이 찾아온 일이었어요. 성호가 형님께도 돈을 빌리려고 했다가 거절당했나 봐요. 형님이 저에게 사정을 물어보시더라고요. 형님께서는 성호의 불륜 사실을 알고 완전히 실망하셨어요. 35년 동안 혜자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배신을 하다니라며 성호를 꾸짖으셨죠. 그 후로 성호는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여자의 전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20대 후반의 젊은 남성이었는데 그 여자 다희의 과거에 대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다희는 대학 시절부터 귀여운 남성만 골라서 만났어요. 돈 많은 아저씨들한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는 게 전문이었거든요. 이성호 사장님도 그 중 한 명일 뿐이에요. 다희가 이미 3명의 기혼 남성에게서 총 2억 원 가량을 받아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성호는 그저 네 번째 호구였던 거죠. 다희의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모든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다희가 성호에게 접근한 것도, 임신한 것도, 심지어 협박하는 것까지 모두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정보를 바로 지영 변호사에게 전달했어요. 다희의 과거 전력이 밝혀지면 법정에서 더 유리해질 수 있었거든요. 다희가 상습적으로 기혼 남성을 노리는 전문가라는 게 증명되면 성호도 피해자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성호를 동정하지 않았어요. 다희가 아무리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고 해도 35년 결혼 생활을 배신한 건 성호의 선택이었거든요. 법정 판결일이 다가왔을 때 성호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애원했어요.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판결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좋았습니다. 재산 분할 90%, 위자료 2억 원, 그리고 성호의 사기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받게 되었어요. 거의 모든 재산이 제게 넘어온 거죠. 성호는 법정에서 나오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3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었으니까요. 저는 법원에서 나오면서 정말 후련했어요. 35년 동안 참고 살았던 모든 억울함이 한 번에 풀리는 느낌이었거든요. 61세의 이혼이라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지역신문에서 취재를 나왔어요. 기사가 나간 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심지어 서울에서 버스 타고 오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성호가 갑자기 떡집에 나타난 거예요. 3개월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는데 정말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혜자야,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손님들이 있어서 당황스러웠지만 뒷방으로 데려갔어요. 성호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어. 35년 동안 너한테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순간에 유혹에 넘어가서 모든 걸 잃었어. 다희한테도 완전히 속았고. 성호는 다희가 아이를 낳은 후 친자 확인을 했는데 성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다희가 임신 시기를 조작해서 성호를 속인 거였어요. 그 여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한 일이었어. 나는 그냥 호구였던 거야. 하지만 저는 성호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다희가 아무리 나쁜 여자였다고 해도 35년 결혼 생활을 배신한 건 성호의 선택이었거든요. 그 여자가 나쁜 사람이었다고 해서 당신이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나는 이미 내 길을 정했어. 성호는 한동안 더 있다가 조용히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한때는 35년을 함께한 사람이었구나 싶어서 마음 한편이 씁쓸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죠.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요. 떡집은 날이 갈수록 더 번창했어요. 35년 전에는 남편을 위해서 일했다면 이제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다희의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딸의 행실을 사과하러 오신 거였어요. 6개월이 지나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이야기가 SNS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가 지역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60대 여성의 완벽한 복수라는 제목으로 퍼져나가더라고요. 댓글들을 보니까 정말 다양한 반응이 있었어요. 진짜 사이다다. 나도 이런 용기를 내고 싶다. 61세에도 새 시작이 가능하구나.
이런 응원의 메시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무슨 유명인도 아니고 TV에 나갈 일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이야기가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출연을 결정했어요. 촬영하는 동안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PD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61세에 이혼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35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보고 싶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더라고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에는 정말 전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떡집 전화가 하루 종일 울렸어요. 인터뷰 요청, 강연 요청, 책 출간 제안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70세 할머니에게서 온 편지였어요. 혜자 씨 덕분에 80세 남편의 불륜을 용기 내어 고발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당당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때 정말로 깨달았어요.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구나 하는 걸요. 떡집에는 이제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단순히 떡을 사러 오는 게 아니라 저를 만나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느 날은 성호의 형님이 떡집에 찾아오셨어요. 성호가 요즘 정말 힘들어한다며 혹시 용서할 수 없겠냐고 부탁하시더라고요. 혜자야, 성호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 매일 술만 마시고 있고 제대로 된 식사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 너무 처참해져서 보기가 안쓰러워.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아주버님, 저도 한때는 성우를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35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건 성우 자신이에요.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형님은 아쉬워하시면서도 제 뜻을 이해해 주셨어요. 성우 소식도 가끔 들려왔어요. 편의점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서 결국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한때는 지역의 유명인사였던 사람이 이렇게 된 걸 보니 씁쓸하기도 했지만 그건 성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어요. 다희는 완전히 소식이 끊어졌어요. 아마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기혼 남성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이제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떡을 만들며 이렇게 생각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구나.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얼마나 젊은가, 내가 얼마나 당당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구나.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많다고 시작하기에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61세에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저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요.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